시니어 건강지킴이 왕진. 오늘 주제는 사계절 중 가을과 겨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열, 근육통을 시작으로 폐렴, 천식 등 합병증을 일으켜 목숨을 잃게 만들지요. 사망자 10명 중 7, 8명은 바로 65세 이상 시니어들. 그 무서운 질병의 정체는 독감입니다. 소주에 고춧가루 넣어서 마시면 감기가 빨리 낫나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진실은 밝히고 오해는 푼다. 두 의사가 전하는 지독한 독감의 모든 것.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어머니들 두 분 다 땡땡. 자, 시니어 건강지킴이 왕진. 오늘 함께할 장소는 바로 이곳 노원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계 2동 3사 경로당은 회원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우애가 두텁습니다. 모범 경로당으로 소문난 저희 경로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진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왕진혼 한의사 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오늘 왕진혼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기침, 감기, 아니면 해수. 아우, 어려운 단어를 쓰십니다, 어머니. 오늘 주제는 바로 독감입니다. 독감. 자, 어머님, 아버님들, 감기, 독감 똑같은 걸까요? 틀리지요. 틀리죠. 틀린데 뭐가 틀릴까요?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독감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해주실 내과 전문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독감의 박사 임대욱 원장님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방병원 내과의사 임대혁입니다. 감기가 심한 것을 독감이라고 그러죠? 독한 감기, 감기가 심한 것을 독감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땡입니다. 잘못된 상식이고요. 감기하고 독감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 감기 안 알아보신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요. 감기는 원인이 감기 바이러스가 2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감기가 걸리게 됩니다. 주로 기침이나 가래, 콧물, 뭐 목이 아프다든지 약간의 몸살 증상이 있는데 감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대부분 약을 드셔도 약을 안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기는 일반적으로 심각하지 않는 병이지만 독감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고 38도나 39도에 그 열이 나면서 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감이 위험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감기같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심한 경우에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그런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독감은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독감을 걸릴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손을 자주 씻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체온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하실 때나 주무실 때 얇은 옷과 이불을 여러 겹 사용하셔가지고 기온을 맞게 체온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충분히 쬐시면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들이 다 몸에서 많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잠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독감 예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셔서 그 건조함을, 목이나 코가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잘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비타민 A라든지 C, E라든지 그런 우리 몸에 좋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시고요. 생활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뭐 담배는 물론 금연을 하시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은 물론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몸도 불편하시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뭐 요즘 날씨가 이제 좀 괜찮다고 나들이를 또 무리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독감에 취약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들이를 할 때도 몸에 맞게 그런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전에도 맞아보셨겠지만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100% 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병의 경과를 약하게 만들고 입원을 최소화시키고 뭐 합병증을 예방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예방접종을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알고 계세요? 10월 달. 네. 왜 그러냐면은 12월부터 독감이 4월까지, 그 다음에 4월까지 가장 큰 유행이거든요. 예방접종을 맞을 때 한 2주 정도 전에는 맞아주셔야지 독감 예방에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맞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세요. 그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어머니들 예방접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나오셨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국가에서 어르신들 복지 위해서 다 요즘 무료로 놔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근처의 보건소나 어떤 위탁기관에서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다 무료를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맞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갈 때 그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독감 맞으시는 날 뭐 감기가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물론 피하셔야 되고 물을 많이 드시고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병원에 내원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전에 혹시 독감을 맞고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혹시 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다든지 약을 드시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 맞고 나서 뭐 팔을 많이 문지르거나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어떤 보건소에서 한 20분 정도 충분히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보시고 나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시고 나서 혹시 이렇게 뭐 근육통이 오거나 몸살이 오거나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독감 주사가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뭐 힘들면은 뭐 해열제 같은 거를 하나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주의할 것은 주사를 맞고 나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온몸이 발진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쇼크 상태가 와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대부분 안전한 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겨울철이 점점 다가오는, 바람이 점점 쌀쌀해지는 이제 독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독감 예방 습관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방 접종을 꼭 맞으셔서 건강한 겨울철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들 임대욱 원장님의 독감에 대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들의 독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에게 직접 묻고 시원하게 답을 듣는 의사에게 물어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예방주사 때문에 오히려 독감에 걸리기도 한다던데 아닌가요? 자, 보통 어르신들께서 예방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아주 궁금하신 질문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가 독감 접종을 맞게 되면 병원에 있으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독감 예방 접종 맞고 감기를 걸렸으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오히려 더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감 예방 접종 자체는 그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죽은 균으로 만든 그 껍데기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맞고 독감에 걸릴 일은 없으니까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몸살이나 좀 근육통이 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올 수가 있는 거고, 혹시나 독감이나 만약에 감기가 왔다면 그런 주사와 관계없이 그때 감기나 독감이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걱정해서 맞지 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번만 해도 되나요? 근데 저는 작년에 독감을 많이 앓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어머니께서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 해마다 문자가 오는데 그거를 과연 평생 한 번만 맞아도 예방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정답은 아닙니다. 네. 해마다 맞아야 되나요? 그렇죠. 한번 맞으시면 예방접종하는 그런 효과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이 자주 바뀌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가장 유행할 수 있는 독감을 미리 예상을 하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작년에 맞은 게 올해까지 효과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년 맞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폐렴 예방접종을 같이 맞는 게 도움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같이 맞아도 되는지, 뭐 부작용은 없는지 여쭤보시는데, 오히려 같이 맞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폐렴 예방접종은 매년 맞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한 번이나 두 번만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맞으신 적이 없으시면은 같이 맞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어머니? 네.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면 감기가 더 빨리 낫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네. 아니라잖아. 우리 감기가 있을 때 사우나에 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반신욕을 할 때 혈액순환이 되고 뭐 땀이 나니까 개운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감기가 좀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감기가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열이 나고 열이 떨어지면서 땀도 나고 그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사우나를 하면 그걸 과도하게 땀을 빼기 때문에 몸에 중요한 수분이라든지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는 피하시고 충분히 쉬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겨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어머니?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감기가 빨리 낫나요? 보통 우리 감기 기운 있을 때 역시나 친구분들께서 사우나 가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 자주 듣는 얘기가 밤에 자기 전에 그 소주에 고춧가루 좀 타서 먹어. 그럼 뚝 떨어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절대로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우리가 소주를 마시게 되면 간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감기를 이겨내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고요. 고춧가루 같이 그런 매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 점막이나 이런 목의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어떤 위장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기약하고 같이 위에 궤양을 일으켜서 뭐 출혈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소주에 고춧가루를 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매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도 어떻게 독감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밝혀드릴 특급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쟁반을 가지고 네. 하시는 전신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팔을 접시를 올려놓으시고, 여기다가 네, 오른손으로요? 네, 다리를 조금 벌리세요. 네. 벌리시고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시를 잘 보시고 팔자를 그리면서 접시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요? 한 손으로. 네네. 크게 위에 돌렸다는 크게 돌리시고 밑에 내려올 때는 작게 돌리시고 네, 돌리고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네, 팔자를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처음에 너무 이게 무리하다 보면 몸이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동작을 작게 어디 하시고 이렇게 네, 돌리고? 그렇죠. 앞으로 갔다가 그렇지 잘하시네요. 뒤로 갔다가 네, 한 번 하실 때 네. 10번 돌리시고 네. 네, 그리고 좀 쉬시고 한 3번씩 돌리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안으로 돌려서 뒤로 뺐다가 돌려서 다시 뺐다가 네, 돌려서 이렇게 다시 뺐다가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연습을 해야 연습을 되겠네요. 하면은 조금씩 네. 몸에 익으시면은 잘 한두 되실 가지 겁니다. 속도 해야지. 접시 돌리기의 포인트는 딱 하나. 팔자를 점점 더 크게 그리는 겁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여기서 잠깐!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접시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준비한 특급 비법은 바로 껍질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특급 비법 껍질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 껍질 보통 버리시지요. 이 감 껍질에는 이제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A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그러죠. 비타민 C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탄닌이라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해주는 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감기에 걸린다거나 예방을 할 때 충분히 증상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감 껍질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특급 비법의 껍질은 바로 이겁니다. 양파 껍질 버리시지요?
이 양파 껍질에는 이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항산화 효소가 안의 내용물보다 30배에서 40배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버리시게 되는데,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육수를 보통 낼 때 양파 많이 쓰지요. 통째로 집어넣어서 통째로. 그러시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특급 비법 껍질은 바로 이겁니다. 단호박. 여기도 혹시 껍질 잘 안 드시지요? 보통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쪄서 그냥 안에 내용물만 드시지요? 이 단호박 껍질에는 역시나 비타민 C가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몸에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껍질에는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페놀산이 심혈관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특급 비법 단호박. 첫 번째는 뭐였지요? 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들, 어르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는 공감 토크.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나오실지 함께 보시지요. 네. 자, 어떻게 써있습니까? 학대, 점심 도시락이 운동을 해 보세요. 아까 원장님께서 접시 운동하셨죠? 기억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네. 팔자를 돌리시면서 네, 올렸다가 네. 아재는 안 들어가는 아이,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되시는 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되세요. 네. 뽑으셔서 저한테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왠지 시험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감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저요? 손 잘 닦고 네. 음식 조절 잘하고요. 네. 또 잠 잘 자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손을 잘 씻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옷을 좀 여러 겹 입으셔서 더울 때는 좀 벗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독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죠, 방금 전에? 네. 어떤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요?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 그새 또 까먹으신 그저 거야? 또 까먹어. 들으면 네, 잊어버리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감기 또는 독감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 난 독감 힘들었던 안 했어. 아까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예,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 처음에 감기가 한 달은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하도 죽겠어서 여기 병원으로 갔더니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말대로 그렇게 독한 병이라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선 을지병원에 이제 갔더니 독감에다가 폐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막 겹쳤대요. 그래갖고선 거기 가서 한 열흘 입원해갖고선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원장님 이렇게 진료하시다 보면요, 원장님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감기로 생각을 하시고 네.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까, 예, 원장님? 한 달을 감기를 알았어요. 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진료를 하다 보면 다 모든 증상들이 감기 초기 증상들이든 뭐 증상들이 다 비슷비슷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이게 감기인지 뭐 독감인지 폐렴인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또 감기가 좀 오래 간다 싶으면 하여튼 병원에 일단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에 효과적인 껍질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간 껍질, 네. 양파 껍질, 네. 단호박. 이야.
독감의 계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써보세요. 안 써봤어요? 네, 안 써보셨죠? 예, 저도 안 써봤는데 어머니 카메라 보시면서 언제나 이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고령이시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 건강을 걱정을 해주는 자제분들에게 카메라 보시면서 해주시면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나 잘 먹고 잘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거라. 잘하셨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 잘하셔요, 어머니. 어머니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자제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머니. 얘들아, 난 잘 먹고 잘 있어서 몸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잘 있거라. 아니 왜 두 분이 너무 똑같잖아. 독감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래놨어. 네. 지긋지긋한 독감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지 마. 난 널 몰라. 오지 마. 뭐 그러셔도 되고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먹고 예. 예, 잠 잘 자고 그래 이기내면 되겠죠 뭐. 예, 어머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께서도 지긋지긋한 독감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말 않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예. 건강히 지내면 뭐 독감 안 오겠지 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모두 건강합시다. 오늘 하루 아버님, 어머님들과 함께 독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예. 진짜로요?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해보시니 좀 어떠셨습니까, 원장님? 어머니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익히시고 적절하게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고 올 겨울 독감 없는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왕진의 힘으로 올해 가을, 겨울 더욱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시니어 건강 지킴이 왕진 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